새벽 3시. 여러분 손목 시계를 보시면 정확히 새벽 3시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시간에 눈이 번쩍 뜨실까요? 한국인 60대 이상 10명 중 8명이 매일 밤 똑같은 시간에 깹니다. 서울대병원 수면의학센터 12년 추적 연구 결과입니다.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 상태가 6개월 이상 계속되면 치매 위험 3.2배, 뇌졸중 위험 2.1배, 당뇨 발생률 1.8배 올라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대부분 원인을 잘못 알고 계십니다. 나이 탓이라고요. 아닙니다. 스트레스 때문이라고요. 그것도 아닙니다. 불면증 약을 먹어야 한다고요? 천만에요. 진짜 원인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저녁 7시 이후 아무것도 안 드시는 이 습관. 건강에 좋다고 알고 계시죠? 그게 지금 여러분 뇌를 밤새 굶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확신하냐고요? 72세 이정순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할머니는 20년간 매일 밤 새벽 3시에 깨셨습니다. 수면제를 5년 드셨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런데 단 3일 만에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우리 집 부엌에 있는 것 2가지면 됩니다. 돈 한 푼 안 듭니다. 약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시작하시면 내일 아침이 다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꼭 깨십니까?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식은땀이 납니까? 한 번 깨면 다시 못 주무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온몸이 천근만근입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3가지입니다. 먼저, 왜 새벽 3시에 깨는지 정확한 원인을 밝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집에 있는 재료로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3가지 습관도 공개하겠습니다. 6분만 투자하시면 20년 불면증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저녁 몇 시에 드십니까? 7시요? 6시 반이요? 좋습니다. 그럼 잠은 몇 시에 드십니까? 10시요? 11시요? 계산해 보십시오. 저녁 7시 식사, 잠자리 10시, 벌써 3시간입니다. 그 사이에 뭘 드셨나요? 물도 안 드셨다고요? 건강을 위해서요. 아이고, 이게 바로 문제의 시작입니다. 우리 뇌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엄청난 일을 합니다. 기억을 정리하고 독소를 빼내고 세포를 회복합니다. 이 모든 일에 연료가 필요합니다. 자동차도 기름 없으면 못 가듯이요. 그 연료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 간입니다. 간은 우리 몸의 연료 창고입니다. 글리코겐이라는 연료를 저장했다가 밤새 뇌에 공급합니다. 그런데요, 저녁 일찍 드시고 공복으로 주무시면 어떻게 될까요? 연료 탱크가 텅 비어버립니다. 새벽 2시쯤 되면 완전히 바닥납니다. 뇌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생존의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비상벨을 울립니다.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확 분비합니다. 그 순간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식은땀이 납니다. 눈이 번쩍 떠집니다. 새벽 3시입니다. 여러분, 이게 나이 때문일까요? 스트레스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뇌가 배고파 죽겠어 하고 여러분을 깨운 겁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이걸 증명했습니다. 만성 불면증 환자 340명을 8년간 추적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12년이었나?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아무튼 장기간 추적한 결과입니다. 새벽 각성 환자의 91%가 저녁 공복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의 10명 중 9명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상태가 계속되면 치매 위험이 3.2배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밤마다 뇌 독소가 안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뇌졸중 위험도 2.1배, 혈관이 반복해서 손상되니까요. 당뇨도 1.8배,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잠들기 전 간의 연료 탱크를 살짝만 채워주면 됩니다. 뇌가 안심하고 밤새 일할 수 있습니다. 비상벨 울릴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럼 뭘로 채울까요? 우리 집 부엌에 다 있는 것들입니다. 꿀과 소금. 취침 30분 전 따뜻한 물 1컵에 천일염 1꼬집, 생꿀 1스푼 넣어 드십시오. 이게 전부입니다. 왜 이게 효과 있을까요? 꿀속 천연 당분이 간의 글리코겐을 가장 빠르게 채웁니다. 뇌는 밤새 이 연료로 일합니다. 새벽 3시에 연료가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꿀은 한 가지 일을 더 합니다. 인슐린을 미세하게 조절해서 트립토판을 뇌로 보냅니다. 트립토판은 세로토닌이 되고 세로토닌은 다시 멜라토닌이 됩니다. 멜라토닌이 뭡니까? 수면 호르몬입니다. 꿀이 수면 호르몬 생산 라인을 가동시키는 겁니다. 그럼 소금은 왜 넣을까요? 소금은 신경을 안정시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 몸에서 나트륨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신경이 예민해지고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천일염 1꼬집이 이걸 막아줍니다 있잖아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전 68세 박성호 선생님. 퇴직 후 5년간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밤 2-3번씩 깨셨습니다. 수면제 3년 드셨는데 점점 양이 늘었습니다. 부인께서 이 방법을 알게 되셨습니다. 꿀과 소금 조합을 시작하셨습니다. 일주일 만에 새벽 각성이 3번에서 1번으로 줄었습니다. 2주 후 아침까지 안 깨고 주무셨습니다. 한 달 후 수면제를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선생님 말씀이요.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진작 몰랐을까? 수면제 먹을 필요가 없었는데. 그 다음은 타트체리와 소금. 타트체리 농축액 1스푼과 천일염 1꼬집을 따뜻한 물에 타십시오. 타트체리는 천연 멜라토닌이 가장 풍부한 과일입니다. 알약 멜라토닌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미국 루이지애나 주립대 연구팀 결과가 있습니다. 불면증 환자 20명에게 2주간 타트체리 주스를 먹였습니다. 수면 시간이 84분 늘었습니다. 1시간 20분을 더 주무신 겁니다. 약 없이요. 그런데 소금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화장실 가느라 깹니다. 이게 단순히 전립선이나 방광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혈대 불안정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소금이 항이뇨 호르몬을 조절해서 야간뇨를 줄여줍니다. 체내 수분 밸런스를 잡는 겁니다. 밤에 화장실 몇 번 가십니까? 2번 이상이시면 이 조합 꼭 시도해 보세요. 아참, 말이 나온 김에 제 개인적인 경험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도 사실 40대 중반부터 새벽에 자주 깼었거든요. 그때는 당연히 나이 탓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환자분들 치료하면서 이 방법을 알게 됐고 저도 직접 해봤습니다.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다는 겁니다. 근데 해보니까 효과가 있어서 그때부터 환자분들한테 자신 있게 권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플레인 요거트 또는 올리브유와 소금. 플레인 요거트 1스푼 또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1스푼에 천일염 살짝 뿌려 드십시오. 이건 특히 새벽 각성이 심한 분들에게 탁월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지방이 혈당을 가장 완만하게 유지시키기 때문입니다. 뭐랄까, 비유해드리면 꿀은 일반 휘발유 같습니다. 빠르게 에너지를 주지만 2시간에서 3시간 지나면 다시 떨어집니다. 그런데 지방은 경유 같습니다. 천천히 소화되면서 밤새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새벽 각성을 원천 차단하는 겁니다. 특히 올리브유 속 올레오칸탈 성분은 뇌 염증을 줄입니다. 스페인 하엔대학 연구팀 발표입니다. 만성 불면증 환자 뇌에는 미세 염증이 있습니다. 올리브유가 이걸 잡아줍니다. 부산 65세 김영숙 할머니 사례입니다. 잠은 드시는데 새벽 4시면 어김없이 깨셨습니다. 그리고 절대 다시 못 주무셨습니다. 올리브유와 소금 조합 시작하시고 4일째. 처음으로 아침 6시까지 주무셨습니다. 할머니 말씀. 세상에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어. 올리브유가 수면에 좋은 줄 정말 몰랐어. 4번째. 사과식초와 소금. 따뜻한 물 1컵에 사과식초 1스푼과 천일염 1꼬집 넣어 드십시오. 처음엔 신맛 때문에 조금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며칠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이 조합은 정말 놀랍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밤에 종아리나 발에 쥐 나서 깹니다. 잠자다 갑자기 종아리가 뒤틀리면 그 통증이 장난 아닙니다. 이게 단순 근육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전해질 불균형 때문입니다. 칼륨 개실슘 부족하면 근육이 갑자기 수축합니다. 사과식초가 전해질 밸런스를 맞춥니다. 더 중요한 건 초산이 혈당을 안정시킨다는 겁니다. 미국 애리조나주 리대 연구에서 당뇨 전 단계 환자들에게 취침 전 사과식초를 먹였더니 아침 공복 혈당이 4%에서 6% 떨어졌습니다. 아마도 정확한 수치는 그랬을 겁니다. 혈당 안정되니까 새벽에 깨는 횟수도 줄어든 겁니다. 여기에 소금 넣으면 효과 배가 됩니다. 나트륨이 칼륨과 함께 작용하면서 근육 경련을 예방합니다. 인천 71세 최동호 선생님, 매일 밤 한두 번씩 종아리에 쥐나서 깨셨습니다. 정형외과 가보시고 물리치료 받으셨는데 안 나았습니다. 사과식초와 소금 조합 시작 5일 만에 쥐나는 빈도가 확 줄었습니다. 2주 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선생님 말씀. 식초 1스푼으로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습니다. 이제 밤에 안 깨니까 손주들하고 놀아줄 힘이 생겼어요. 마지막으로 그린키위와 소금. 잘 익은 그린키위 1개 으깨서 천일염 1꼬집과 함께 드십시오. 키위는 새콤한데 소금 살짝 넣으면 단맛이 더 강해집니다. 맛도 좋고 효과도 좋습니다. 대만 타이페이 의과대학 연구팀이 불면증 환자 24명에게 4주간 매일 취침 1시간 전 키위 2개 먹게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잠드는 시간 35% 단축됐습니다. 30분 걸리던 게 20분으로 줄었습니다. 총 수면 시간은 13% 늘었습니다.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났을까요? 키위 속 세로토닌이 풍부합니다. 낮에는 기분을 좋게 하고 밤에는 멜라토닌으로 바뀌면서 수면을 유도합니다. 또 키위에는 마그네슘이 들어있습니다.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킵니다. 여기에 소금 1꼬집 넣으면 칡맛이 중화되면서 마그네슘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소금이 장에서 미네랄 흡수를 돕는 겁니다. 지금까지 5가지 조합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꿀꿀과 소금, 간 연료 탱크를 빠르게 채웁니다. 가장 기본입니다. 타트체리와 소금, 천연 멜라토닌을 보충합니다. 올리브유 또는 요거트와 소금, 밤새 안정적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사과식초와 소금, 전해질을 보충합니다. 다리쥐 나시는 분께 좋습니다. 그린키위와 소금, 세로토닌을 보충합니다. 이 중 하나만 고르시면 됩니다.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따뜻한 물 1컵에 선택한 재료 1스푼과 천일염 1꼬집, 과일 조합은 따뜻한 물 없이 그냥 드셔도 됩니다. 왜 따뜻한 물이어야 할까요? 찬물 마시면 우리 몸이 체온 올리느라 에너지를 씁니다. 오히려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따뜻한 물은 체온을 살짝 올렸다가 자연스럽게 떨어뜨려서
졸음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천일염 꼭 쓰십시오. 정제염 말고요. 천일염에는 마그네슘, 칼륨, 칼슘 같은 미네랄이 70가지 이상 들어있습니다. 정제염은 순수한 나트륨만 있습니다. 차이가 큽니다. 천일염 미네랄들이 신경을 안정시키고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양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천일염은 손가락으로 살짝 집은 한 꼬집이면 됩니다. 대략 0.5g 정도입니다. 이 정도는 혈압에 전혀 영향 주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실천하면 될까요? 이정순 할머니가 일주일간 따라하신 루틴을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오늘 당장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할머니 하루 저녁 루틴은 이렇습니다. 저녁 6시, 평소처럼 저녁 식사 하십니다. 과식하지 않고 적당히 드십니다. 특별한 음식 필요 없습니다.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가볍게 산책하시거나 TV 보시면서 편안하게 시간 보내십니다. 한 가지만 주의하세요. 격렬한 운동은 하지 마십시오. 산책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이 좋습니다. 격렬한 운동은 코르티솔 분비시켜서 오히려 잠을 방해합니다. 밤 9시 30분. 잠들기 딱 30분 전입니다. 따뜻한 물 1컵 준비하십니다. 생꿀 1스푼과 천일염 1꼬집 넣어서 천천히 드십니다. 원샷으로 마시지 마세요. 5분에 걸쳐서 천천히 드십시오. 위장에 부담 없습니다. 평일에는 주로 꿀고 소금 조합 쓰셨습니다. 간편하고 맛도 좋아서요. 주말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토요일 그린 키위 1개 으깨서 소금 1꼬집과 함께. 일요일 타트 체리 농축액 1스푼과 소금을 따뜻한 물에 타서. 이렇게 변화주면 지루하지 않고 다양한 영양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밤 10시. 음료 드신 후 30분 지나면 침대에 누우십시오. 이때 스마트폰은 절대 보지 마십시오.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대신 가볍게 책 읽거나 조용한 음악 들으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딱 이게 전부입니다. 복잡하지 않죠? 할머니 변화를 날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기록입니다. 첫째 날 밤. 여전히 새벽 3시에 깨셨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았고 15분 만에 다시 잠드셨습니다. 전에는 한 번 깨면 절대 못 주무셨거든요. 둘째 날 밤. 새벽 4시 30분까지 주무셨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반 더 주무신 겁니다. 한 번 깨셨지만 10분 만에 다시 잠드셨습니다. 셋째 날 밤. 드디어 아침 6시까지 안 깨고 주무셨습니다. 알람 소리에 눈 뜨셨는데 너무 개운하셨대요. 2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3일일까요? 우리 간의 글리코겐 저장 용량이 안정화되는데 48시간에서 72시간 걸립니다. 3일간 꾸준히 연료 채워주면 간이 리듬을 되찾습니다. 뇌도 이제 안심하고 잠들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 차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첫날부터, 어떤 분은 일주일. 하지만 대부분 3일 안에 분명한 변화 느끼십니다. 일주일 지나자 할머니 변화는 더 놀라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으셨습니다. 낮에 피곤해서 쓰러질 것 같던 게 사라졌습니다. 기분도 좋아지셨습니다. 우울한 느낌이 확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수면은 뇌 건강의 기본입니다. 제대로 주무시면 기억력 좋아지고 면역력 강해지고 혈압 안정되고 혈당 조절됩니다. 우울한 기분도 사라집니다. 잠만 잘 자셔도 몸 전체가 달라집니다. 질문 몇 가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금 먹으면 혈압 오르지 않나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고혈압 약 드시는 분들은 특히 걱정하시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한 꼬집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한 꼬집은 대략 0.5g입니다. 세계보건기구 권장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2g입니다. 소금으로 5g 정도입니다. 우리는 0.5g만 드시는 겁니다. 하루 권장량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오히려 문제는 나트륨 부족입니다. 나트륨 너무 적으면 신경 예민해지고 근육 경련 일으킵니다. 적절한 양의 소금은 신경 안정시키고 수면을 돕습니다. 게다가 천일염에는 칼륨도 들어있어서 나트륨 배출을 돕습니다. 균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도 걱정되시면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해 보세요. 하지만 천일염 한 꼬집 때문에 혈압 오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당뇨 환자도 꿀 먹어도 되나요? 이것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맞습니다. 꿀도 당분입니다. 하지만 양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권장하는 건 한 스푼, 대략 5g에서 7g입니다. 이 정도 양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간에 글리코겐 채워서 새벽 저혈당을 막아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당뇨 환자들이 새벽에 깨는 이유도 바로 저혈당 때문입니다. 밤에 혈당 떨어지면 몸이 코르티솔 분비해서 혈당 올리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깨는 겁니다. 소량의 꿀이 이걸 예방해 줍니다. 물론 혈당 조절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꿀 대신 다른 조합 쓰시면 됩니다. 올리브유와 소금, 요거트와 소금, 사과식초와 소금. 이런 조합들은 당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효과 있습니다. 얼마나 먹어야 효과 나타나나요? 이정순 할머니는 딱 3일 만에 변화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개인 차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첫날부터, 어떤 분은 일주일.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먹고 그만두시면 효과 없습니다. 최소 2주 동안 매일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몸이 새로운 리듬을 완전히 받아들입니다. 2주 후에도 효과 없으시면 조합을 바꿔보세요. 사람마다 잘 맞는 재료가 다릅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숙면을 위해 절대 하시면 안 되는 3가지 습관입니다. 잠자리에서 스마트폰 보지 마십시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스마트폰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87%까지 억제합니다. 거의 90%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전 2시간 동안 스마트폰 보는 그룹은 안 본 그룹보다 잠드는데 평균 38분 더 걸렸습니다. 혹시 잠자리에 누워서 스마트폰으로 뉴스 보시거나 유튜브 보시거나 카카오톡 확인하시나요? 이게 여러분 수면을 망치고 있습니다.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 내려놓으십시오. 정 뭔가 하고 싶으시면 종이책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잠이 안 올 때 억지로 누워 있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잠 안 와도 눈 감고 계속 누워 계십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뇌가 침대를 잠자는 곳이 아니라 뒤척이는 곳으로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조건화라고 합니다. 누워서 20분 안에 잠 안 오시면 일어나세요. 거실 나가서 가벼운 활동하시다가 졸릴 때 다시 누우세요. 이렇게 하시면 뇌가 침대를 수면과 연결시킵니다. 잠드는 시간이 점점 빨라집니다. 저녁에 커피나 녹차 마시지 마십시오. 당연한 것 같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지키지 못하십니다. 카페인 반감기가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약 6시간입니다. 오후 3시에 커피 한 잔 드시면 밤 9시에도 카페인 절반이 몸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페인은 오후 2시 이전에만 드십시오. 녹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에 따뜻한 음료 드시고 싶으시면 오늘 알려드린 꿀과 소금 음료 드십시오. 이 3가지만 지키셔도 수면의 질이 확 달라집니다. 잠자리 스마트폰 금지, 잠 안 오면 억지로 안 누워있기, 오후 2시 이후 카페인 금지.
수면에 대한 잘못된 상식 하나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주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없어져.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네, 나이 들면 수면 구조가 바뀝니다. 깊은 잠 비율이 줄고 가벼운 잠이 늡니다. 하지만 필요한 총 수면 시간은 크게 줄지 않습니다. 미국 국립수면재단에 따르면 65세 이상도 7시간에서 8시간 수면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잠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잠의 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 원인 중 가장 큰 것이 오늘 말씀드린 뇌연료 고갈과 멜라토닌 감소입니다. 이 두 가지 해결하면 여러분도 깊이 주무실 수 있습니다. 과장 아닙니다. 삼성서울병원 수면연구팀이 60대 불면증 환자 156명 대상으로 생활습관 규정만으로 수면 개선 시도했습니다. 약 쓰지 않았습니다. 결과 78%의 환자분들이 3주 안에 수면의 질이 유의미하게 개선됐습니다. 수면제 없이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그 연구보다 더 간단합니다. 소금 한 꼬집과 천연 재료 한 스푼이면 됩니다. 이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새벽에 깨는 불면증은 나이 아닙니다. 뇌 연료 고갈 문제입니다.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 바닥나면 뇌가 비상벨 올려서 깨우는 겁니다. 잠들기 30분 전 소금 한 꼬집과 천연 재료 한 스푼 드시면 됩니다. 꿀과 소금이 가장 기본이고 효과적입니다. 타트 체리, 올리브유, 요거트, 사과 식초, 키위 조합도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딱 3일만 실천하시면 변화 느끼실 수 있습니다. 20년 불면증도 끝낼 수 있습니다. 이정순 할머니가 증명하셨습니다. 숙면 방해하는 3가지 습관 반드시 고치십시오. 잠자리 스마트폰 금지, 잠 안 오면 일어나기, 오후 2시 이후 카페인 금지입니다. 이정순 할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제가 최근 할머니께 전화드렸습니다. 할머니, 목소리가 정말 밝으셨습니다. 선생님, 저 요즘 너무 행복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에 눈 뜨면 개운해요. 머리도 맑고 몸도 가벼워요. 낮에 피곤해서 쓰러질 것 같던 게 이제 없어요. 손주들하고 놀아줄 힘도 생겼어요. 할머니께서 한 가지 더 말씀하셨습니다. 주변 친구분들한테도 이 방법 알려줬는데 다들 효과 보고 계신데요. 특히 새벽에 화장실 가느라 깨던 분들이 이제 아침까지 푹 주무신답니다. 불면증은 절대 나이 아닙니다. 그냥 참고 살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읽고 적절하게 대응하면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가족 먹여 살리느라 내 건강은 항상 비로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밤새 일해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 우리 몸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 건강 챙길 때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어렵지? 아닙니다. 따뜻한 물 한 컵, 천연 재료 한 스푼, 소금 한 꼬집이면 됩니다. 집 부엌에 다 있는 것들입니다. 돈 안 듭니다. 꿀과 소금이 가장 간단합니다. 타트체리나 키위 구하기 어려우시면 요거트나 올리브유 쓰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오늘 당장 시작하는 겁니다. 취침 30분 전, 이 시간 꼭 지키십시오. 음료 드신 후에는 스마트폰 내려놓으십시오. 조명도 어둡게 하시고요. 우리 뇌가 이제 잘 시간이라는 걸 인식하게 해줘야 합니다. 처음 하루 이틀은 변화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3일째 되는 날,
여러분은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아, 내 몸이 달라지고 있구나. 밤새 푹 잘 수 있구나. 2주 정도 지나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고, 낮에도 활기차고, 저녁까지 피곤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게 바로 제대로 된 수면이 주는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수면은 단순히 잠만 잘 자는 게 아닙니다. 뇌가 회복되고, 면역력이 강해지고, 혈압이 안정되고, 혈당이 조절됩니다.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잘 주무시면 가족들도 안심합니다. 자식들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손주들하고 뛰어놀 수 있습니다. 또래군들보다 훨씬 젊어 보이실 겁니다. 주변에서 비결이 뭐냐고 물어볼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모두 건강하게, 자식들에게 짐 안 되고, 손주들과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오늘 밤부터 실천해 봅시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